태고의 신비를 간직한 하얀 섬 여수 백도의 비경을 여수 MBC 다큐팀이 촬영했습니다. 희귀 어류의 보고인 백도 앞 수중 영상도 단독 입수했습니다. 2026 여수 세계 섬 박람회가 최근 정부의 국제행사로 승인된 이후 여수 시민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참석자들은 이 자리에서 전라남도와 함께 성공적인 박람회 개최를 다짐했습니다. 광주 학동 붕괴 참사 관련자들에 대한 재판이 시작됐습니다. 유가족과 시민단체는 관련자 수사가 지지부진하다고 반발했습니다. 정의당 대선 주자인 이정미 전 대표가 오늘 지역을 방문했습니다. 청년 창업가들에 대한 지원 강화를 약속하고 비정규직 문제 해결에 적극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금요일 밤 여수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전남과 광주의 코로나19 확산세가 꺾이지 않고 있는 가운데 산발적인 지역 감염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광주시에 따르면 전남대 병원 관련 지역 감염과 기아 2군 선수 관련, 광주고법 관련 지역 감염 등에서 N차 감염이 잇따르면서 어제 하루 14명의 신규 확진자가 발생했습니다. 고등학교에서부터 병원, 법원 등 산발적인 지역 감염지가 늘어나면서 확진자의 직업군이 다양해지고 있습니다. 전남에서는 순천 5명 등 6개 시군에서 16명의 확진자가 발생했고 누적 확진자는 2,503명으로 늘어났습니다. 일부 해역에 발령됐던 고수온특보가 모두 해제가 됐습니다. 국립수산과학원은 지난달 15일부터 전남, 서부, 충남, 부산, 울산 등 연안에 발령됐던 고수온특보를 모두 해제했습니다. 올해 고수온특보 기간은 43일로 지난해보다 2배 정도 길었고 발령 시기도 지난해보다 한 달 정도 빨랐습니다. 다도해 해상국립공원 최남단엔 백도라는 섬이 있습니다. 문화재 보호구역으로 지정돼 입도조차 허락되지 않는 섬인데요. 저희 여수 MBC 특별기획 다큐팀이 이번에 백도의 수중 영상을 단독 입수했습니다. 조희원 기자입니다. 여수 거문도에서 바닷길 28km를 달리면 도착하는 태고의 신비를 간직한 하얀 섬 백도. 새하얀 바위섬이라 흰 백자를 쓰는데 100개에서 하나 모자란 99개의 바위섬으로 이루어져 100백자에서 획 하나를 뺀 이름이라는 설도 있습니다. 국립공원 특별보호구역인 백도는 전국에서 제일 가는 생태계의 보고로 꼽힙니다. 계절에 따라 보는 각도에 따라 다채로운 얼굴을 보여주는 이 신비한 섬에는 353종의 아열대 식물과 30여 종의 조류와 희귀동물들이 서식하고 있습니다. 문화재청은 1979년부터 백도를 국가명승지 제7호로 지정해 입도를 전면 금지하고 있습니다. 금강산을 갖다 주는 분들은 금강산을 옮겨놓고 갔다는 그런 표현도 하고 참 뭐라 말로는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백도는 아주 대단한 아주 아름다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쿠로시오 난류의 영향으로 평균 수온이 높은 백도 주변의 바다 역시 다양한 희귀 해조류와 어류의 보금자리입니다. 천연기념물인 긴가지 해송부터 멸종위기 야생생물 2급인 검붉은 수지 맨드라미까지 170여 종의 해양생물들이 조화를 이루며 살아갑니다. 그 바다 정원 같은 곳이고 그리고 생물종이 엄청 다양하게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들어가시면 우리나라 그 백과사전을 딱 펼쳐놓은 듯한 풍경이 이 백도의 바다는 그대로 있습니다. 그러나 이처럼 깨끗한 백도가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해양 쓰레기 때문입니다. 지난 1993년 창립된 한 환경단체는 전문 다이버들로 구성된 해양 탐사팀을 꾸려 2019년부터 꾸준히 해양 쓰레기 문제를 추적하고 있습니다. 황금어장이라 불리는 어종이 풍부한 바다일수록 환경 파괴가 심각한 수준입니다. 낚싯줄에 끊어진 산호들, 어서에서 나온 생활 쓰레기를 먹고 병 들어가는 어류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멸종위기종 주변에 해양 쓰레기들을 먼저 이렇게 해결하는 것들이 저희들의 좀 목적으로 활동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앞으로 장기적으로 보호 정책들이 좀 더 명확히 마련이 돼서 대안을 만들어갈 수 있다면 바다로 유입되는 해양 쓰레기는 연간 수백만 톤에서 수천만 톤.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효율적인 대책을 고민해 자연이 준 선물을 보호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MBC 뉴스 조희원입니다. 2026 여수 세계 섬 박람회가 최근 정부의 국제행사로 승인된 가운데 전남도와 여수시가 시 도민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해 성공적으로 개최할 것을 다짐했습니다.
전라남도와 여수시는 오늘 여수문화홀에서 시도의회 의원과 3대 시민운동 실천위원, 시민 등이 온 오프라인으로 참여한 가운데 국제행사 개최 정부 승인을 축하하고 성공적인 행사 개최 의지를 다지는 2016 여수 세계 선박람회 성공 개최 다짐대회를 가졌습니다. 오늘 행사에서는 국제행사 승인 이후 각 읍면동별로 진행된 성공 개최 기원 발대식에서 선보였던 27개의 성공 기원 깃발이 동시에 입장해 시민들의 성공 개최 염원을 확인하는 자리가 됐습니다. 순천시 의회가 오늘 임시회 본회의를 열고 아프가니스탄 난민 보호를 촉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했습니다. 시의회는 결의안을 통해 국제사회가 아프가니스탄 국민들의 안전한 피난을 보장하고 인권 보호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한다며 현지 사정을 고려한 인도적 대책 수립과 국내 체류 중인 아프가니스탄 국적 외국인들에 대한 특별 보호 조치 등을 촉구했습니다. 사상자 17명을 냈던 광주 학동 참사의 책임을 묻기 위한 재판이 본격화됐습니다. 하지만 유가족과 시민단체는 현대산업개발의 책임과 재개발조합 비위에 대한 수사 자체가 지지부진하다며 반발했습니다. 이다현 기자입니다. 법원의 현장 검증이 진행된 학동 붕괴 참사 현장. 노란 수의복을 입고 모자를 푹 눌러 쓴 철거 하청업체 한솔의 현장 소장 강모 씨와 불법 재하청업체 백솔의 대표 조모 씨가 사고 80일 만에 현장의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건물을 불법 철거해 17명의 사상자를 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두 사람은 1시간 정도 현장을 돌며 조사를 받았습니다. 일을 정신 차리고 있어야죠. 두 사람에 대한 첫 번째 공판은 다음 달 8일 열릴 계획입니다. 하청, 재하청업체 관계자들에 대한 현장 검증을 시작으로 광주 학동 붕괴 참사와 관련한 재판이 본격화합니다. 오늘 오전에는 철거 업체로부터 계약 성사를 조건으로 억대의 금품을 챙긴 브로커 이모 씨에 대한 재판이 시작됐고 다음 달에는 감리자 차모 씨와 현대산업개발 현장 소장 서보 씨 등 8명에 대한 재판도 진행됩니다. 하지만 현장을 찾은 시민단체는 경찰 수사에 문제를 제기하며 철저한 진상규명을 요구했습니다. 현대산업개발과 재개발조합이 업체를 선정하는 과정에서의 비리 의혹 수사는 결론을 내지 못하고 있고 비위 의혹의 중심에 있는 문흥식 전 5.18 구속 부상자 회장은 해외로 도피해 한국으로 돌아오지도 않았기 때문입니다. 사고를 야기하는 근본 원인인 재개발조합, 비리와 불법 카르텔에 대한 수사는 2달이 넘도록 방치되다시피 하고 있다. 또 유가족은 사고 직후 구성된 유족지원대책기구가 제대로 된 설명 없이 일방적으로 해체됐다며 광주시와 동구청을 비판했습니다. 이 자리에 서는 데까지도 많은 시간이 걸렸습니다. 많은 유족들은 지금 생업과 현상 관계자, 정부 관계자들과 함께 싸워나가고 있습니다. 붕괴 참사 관계자들에 대한 재판이 시작됐지만 아직 밝혀지지 않은 의혹들이 남아 향후 수사 결과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다현입니다. 정의당 대선 주자인 이정미 전 대표가 오늘 순천과 광양을 방문했습니다. 도시재생 현장을 둘러본 이 전 대표는 지속적인 도시재생을 뒷받침하기 위해 청년 창업가들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안정적인 소득 보장 체계를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철도 노조와의 간담회에서는 SR과 코레일을 통합해 철도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 철도 종사자의 안전 문제를 해결하는 데 앞장서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김 전 대표는 이어 광양에서 포스코 사내하청 노동자들과 만나 비정규직 문제 등 주요 현안을 논의했습니다. 이번 주말 코로나 블루에 지친 마음을 달랠 수 있는 국제음악제가 열립니다. 이번 주 토요일과 일요일, 다음 주 화요일 3일 동안 여수 GS칼텍스 예울마루에서 열리는 2021년 여수 국제음악제에는 김소진 총예술감독을 비롯한 20여 명의 국내외 음악가들이 출연합니다. 여수 국제음악제가 열리는 건 올해로 6회째이며 주최 측은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해 안전한 공연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저희 여수문화방송이 오늘로 창사 51주년을 맞이했습니다. 여수문화방송 이호인 사장은 코로나 확산 여파로 기념식은 따로 열지 않고 비대면으로 전한 기념사에서
2년째 코로나19 팬데믹에 회사 경영이 가로막혀 있는 상황에서 미디어 산업도 디지털 전환으로 빠르게 바뀌고 있다며 이에 맞는 프로그램과 뉴스 제작에 힘쓸 뜻을 밝혔습니다. 이 사장은 또 다매체 다채널 속에 갈수록 줄어드는 광고 시장에서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 방송 외 새로운 수익 사업에도 적극 나설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깊은 산에 물기가 많은 습지에는 야생화들이 많이 피고 있어 말 그대로 생명의 보고라 할 수 있습니다. 모두가 힘든 요즘 싱그러운 야생화의 모습은 마음을 치유해주고 위로를 건네고 있습니다. 김영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산 중턱에 드넓게 습지가 펼쳐져 있습니다. 습지 곳곳에 하얀 꽃 무더기가 자리 잡았습니다. 햇살이 좋고 물이 촉촉이 고여있는 습지를 좋아하는 잠자리 난초입니다. 꽃이 잠자리를 닮았다고 해서 이름 붙여졌습니다. 야생화를 좋아하는 사람으로서 우리 지역 주변에 잠자리 난초 등 습지에 이런 야생화들이 많이 분포되어 있어서 참 행복합니다. 천천히 산 정상을 향하자 또 다른 야생화가 발길을 멈추게 만듭니다. 화사함을 뽐내는 노란 야생화 절국대입니다. 바로 인근에는 여러 해살이 덩굴 식물인 덩굴 박주가리가 꽃을 피웠습니다. 은은한 아름다움을 주는 꽃들을 조심스럽게 카메라에 담아봅니다. 작은 꽃을 피우는 병아리 다리. 병아리 다리만큼 가녀린 꽃을 정말 어렵게 만났기에 기쁨은 2배입니다. 이름이 독특한 방울고랭이, 강가나 산지 습지, 해안 주변의 습지에 자라는 여러 해살이 풀입니다. 가을 들꽃의 여왕이라 알려진 물매화도 잎을 드러내며 꽃 피울 준비를 마쳤습니다. 올해 또 보게 되어서 너무 기분 좋습니다. 뜨거운 여름에도 모든 야생화들이 이쁘게 우리를 반겨줄 수 있어서 코로나를 극복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구상에서 다양한 생명체들이 서식하고 있고 야생화의 보고라고 할 수 있는 습지. 야생화의 속삭임을 듣고 느낄 수 있는 습지를 보존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MBC 뉴스 김양훈입니다. 포스코 광양제철소가 폐기물 매립장인 광양 동호원 일원을 광양시의 공유수면과 교환하는 절차에 착수했습니다. 포스코 광양제철소는 광양 동호원 제방 붕괴 사고 발생 12년 만에 광양 동호원 일원 9만 9천여 제곱미터 면적을 같은 면적의 광양시 공유수면 면적과 교환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를 위해 포스코 측은 지난 4월 광양시와 부지 교환을 위한 TF를 개최한 데 이어 환경부에도 당위성 검토를 요청했습니다. 광양 동호원 제방 붕괴 사고는 지난 2009년 8월 포스코 광양제철소에서 폐기물을 매립하기 위해 제방이 붕괴되면서 성면과 기름 찌꺼기, 불소 등 독성 폐기물 침출수가 바다로 그대로 흘러들어간 환경사고입니다. 순천시가 최근 급성장하고 있는 라이브 커머스 시장을 공략하기 위해 전문 인력을 육성합니다. 순천시는 순천대학교와 공동으로 라이브 커머스와 디지털 마케팅에 관심 있는 시민들을 모집한 뒤 다음 달 16일부터 한 달여 동안 마케터 전문 육성 프로그램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신청은 다음 달 10일까지 순천시 창업연당을 통해 할 수 있으며 교육 참여자에게는 수료 후 인터넷 포털 라이브 방송을 진행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집니다. COP28 남해안 남중권 유치위원회가 다음 달까지 국내 개최지 우선 결정을 위한 대정부 정치권 홍보에 주력하기로 했습니다. COP28 유치위원회는 오늘 여수에서 제9차 집행위원회를 갖고 국내 개최지 우선 결정을 위한 홍보 활동 강화와 탄소 사냥꾼 활동 집중 홍보, 100만인 서명운동과 홈페이지 활성화, 12개 시군 출향 인사 릴레이 퍼포먼스 등 다음 달까지 유치 붐 조성에 더욱 주력하기로 했습니다. 유치위는 또 COP28 유치를 통한 기후변화 대응 기반 마련과 남해안 남중권 유치를 위한 전방위 홍보 활동을 포함해 5개 분야 11개 단위 과제를 추진할 3억 6천여만 원의 보조금 예산 등 내년도 사업 계획에 대해서도 논의했습니다.
여수 거문도 인근에서 추진되고 있는 해상풍력 발전 사업과 관련해 주민 수용성 조사를 앞두고 위장 전입 민원이 잇따라 여수시가 주민 계도와 단속에 들어갔습니다. 여수시는 최근 해상풍력 발전 사업이 추진되고 있는 삼산면 지역에서 주민등록 인구가 증가하고 있으나 위장 전입이 있다는 민원이 제기되고 있다며 실제 거주지로 전입 신고를 할 것과 위반 시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는 안내문을 신규 전입 세대에 발송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여수시는 삼산면 지역에 거주하는 부모 세대의 타지에 사는 자녀들이 일시적으로 전입 신고를 한 사례가 있는 것으로 보고 다음 달 이장회의에서 재차 강조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올해 여순사건 제73주년 행사를 시작으로 앞으로 여순사건 추념식을 여수에서 통합 개최해달라는 의견이 제기됐습니다. 여순사건 여수유족회는 여순특별법이 제정된 이후 관련 시군 모두가 추념 행사를 계획 중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며 올해 여순사건 제73주년 추념 행사를 시작으로 사건의 발발지이자 마지막 진압군의 탈환이 있기까지 가장 많은 피해가 발생했던 여수에서 전남 도가 수립한 일관된 행사 계획에 따라 연례 행사로 개최해 줄 것을 전라남도에 건의했습니다. 유족회는 특히 지난 2016년부터 여수시 주관으로 허행해온 여수 합동추념식과 2019년부터 전라남도가 주관해온 시군 순회 합동 위령제가 대부분의 일정이 중복된다며 그동안 통합 개최의 필요성을 제기해왔습니다. 벌초 도중 벌에 쏘인 응급 환자들이 해경에 긴급 이송됐습니다. 여수해양경찰서는 오늘 오전 10시쯤 고흥군 도양읍 시산도에서 묘지 벌초를 하다 벌쏘임 사고를 당한 46살 A씨 등 2명을 경비함정을 통해 병원으로 긴급 이송했습니다.